하루에 한두 지문 이해될 때까지 붙잡고 있어도 됨? 진짜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그냥 무조건.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내가 한 지문을 한 3-4시간? 3-4시간 이렇게 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이게 지문도 결국에 10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히는 문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문장에서 내가 그 문장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할 수 있는 생각에는 한계가 있어. 하나의 문장을 1시간 동안 뚫어져라 본다고 해가지고 내가 계속 집중력 있게 그 문장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생각들을 다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한 문장당 한 10분 정도? 아니 20분? 길게 잡아서 20분 정도? 근데 이 텀이 여러분들이 집중이 안 될 때는 떼야 돼, 눈을. 다른 걸 보고 차라리,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하는 적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A 지문이 있고 B 지문이 있어요. 근데 A 지문에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있어.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뭐 3번째 문장이야. 근데 이 문장을 한 20분 고민했어. 근데도 답이 안 나와. 그럼 그냥 B 풀어요. 다음에 B 풀고 좀 리프레시 한 다음에 다시 고민. 그래도 안 나와? 그럼 C 풀어.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지 여러분들이 계속 이걸 그냥 나 뭐 이해가 될 거야 하면서 무작정 시간 투여한다는 마인드로 그냥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분명 이게 집중력이 깨지고, 그러면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들여다만 보고 있을 확률이 크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텐션감 있게 집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한데, 한 문장을 20분 이상 보고 있으면 그게 당연히 아무리 똑똑한 애라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텀을 두고 다시 봐야 된다. 그래서 지문 같은 경우도 한 지문을 3-4시간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일단 이 문장을 생각해보고 다음 문장 읽어. 그 다음에 여기서 걸려? 그럼 이 문장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 문장 생각했는데 안 뚫려? 그럼 여기 와서 이거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이렇게 그 다음에 처음부터 첫 문장 읽으면서 또 다시 읽어보고, 이러면서 3-4시간 보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 다음에 초반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어려운 지문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내가 오랜 시간을 쓰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국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국정원 기울면서 보면 알겠지만, 또는 국정원 보면 알겠지만, 문장을 하나 봤을 때 해야 되는 생각들을 제가 다 적어놨거든요. 그걸 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굉장히 예습의 시간이 길어야 돼. 복습의 시간이 길고. 그럼 당연히 한 지문을 보는 시간이 길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국어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여러분들이 공부 방향을 제대로 잡고 국어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려면 양보다도 시간을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얼마나 시간을 들여서 제대로 모든 문장을 이해하고 있는가. 근데 만약에 내가 3등급이야? 3, 4등급인데 한 지문당 내가 뭐 한 30분, 40분 쓰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 어려운 지문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면 내가 깊이 있게 문장들을 생각해 보지 않는다라는 말이거든요. 사실상 저도 브레턴우즈나 뭐 헤겔 같은 것들, 그거 내가 각자 거 분석한다라고 하면 강의를 하는 사람이고 영상을 찍는 사람이고 책을 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지문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해설할 수 있을 정도로 하려면 적어도 3-4시간 잡아야 돼. 완벽하게 분석한다라고 했을 때. 근데 학생인 여러분들이 30분 보고 답만 체크하고 답 아닌 거 조금 뭐 설명할 수 있다 정도에서 그친다? 그거는 제대로 분석을 하지 않았을 확률이 크죠. 그래서 하루에 한두 지문을 이해될 때까지 붙잡고 있어도 된다. 단 텐션감 있게 한 문장을 아무 생각 없이 오래 보는 건 안 돼. 오케이? 그럼 하루에 최소 문학, 비문학 몇 지문씩 풀어야 하나요? 근데 이거 제가 항상 말하는 건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봐요. 아까 전에 제가 말했죠. 여러분들이 푸는 지문의 난도에 따라서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달라. 근데 내가 문학 3지문, 비문학 3지문씩 푸세요 하면 비문학 쉬운 거 3지문이면 이게 되지. 근데 어려운 거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몇 개씩 풀어라 라고 말하는 게 3, 4등급의 성적이 오를 수 없게 하는 약간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3지문씩 풀어야 된다라고 내가 규정을 해놨어. 근데 그 3지문도 난도가 다 비슷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작가는 비슷하다고 묶어놨더라도 사람마다 어려운 파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파트에서는 내가 검색도 해보고 어휘도 막 찾아보고 배경지수 쌓아보고 하면서 시간을 많이 써야 된단 말이야. 근데 개수로 정해놓으면 그 시간을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지. 오늘 3개 내가 채워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통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는 개수로 뭔가 그 학습량을 짜잖아요. 사탐 같은 경우에도 뭐 개념 페이지 수로 오늘 뭐 몇 페이지 나가기 이런 식으로 짜고, 인강도 오늘 몇 강 듣기 이렇게 짜니까 그렇게 짜는 게 익숙한 거라는 건 이해를 하는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수한 부분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분량으로 짜기보다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본다를 목표로 하면 돼. 근데 여기에서 가장 방점이 찍혀야 되는 건 제대로 이해하면서, 이 부분이 방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어 공부 3시간 잡고 지문을 보는데
어려운 지문이 걸렸어. 내가 잘 이해가 안 돼. 철학 지문인데 나 이과여서 철학이 잘 안 돼.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변증법 같은 거 단어도 검색해보고 종합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검색도 해보고 하면서 배경 지식도 늘려나가야 되고, 왜냐면 그 지문이 또 무조건 활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기출 지문들은 항상 그렇게 과거에 나왔던 게 활용이 많이 되어 왔었고, 그래서 시간을 많이 투여해가지고 3시간을 써도 되는 지문이야. 그리고 써야 돼. 3, 4등급은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을 써야 돼. 오히려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있으면 내가 이상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를 자문해 봐야 돼.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이해하면서 하는 거고, 그래서 하루에 공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안에 최대한 많은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해라. 근데 여기에서 방점은 최대한 많은 지문이 방점이 아니야. 오케이? 제대로 이해하는 게 방점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끙끙대는 그 과정, 이 문장이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해보는 그 과정에서 시험장에서 어려운 문장을 맞닥뜨렸을 때 뚫어낼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연습을 안 하면 시험장에서 어려운 문장 나왔을 때 계속 1년 내내 피상적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국어 성적 안 오른단 말이야. 결국에 핵심적인 문제의 근거는 어떤 한 핵심적인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을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했느냐라는 거예요. 3-4시간 쓰는 건 모든 문제집에 해당하나요? 당연하죠. 아니 문제집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지문, 모든 지문에 해당해. 모든 지문.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모든 지문에 그 정도 써도 돼. 오케이? 문학 개념어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강의를 보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기출 풀면서 모르는 개념어들 검색해. 그래서 그 선지 맥락에 넣어서 이해해봐. 그냥 이렇게 하면 머리에 제일 빨리 박혀. 그러니까 문학 개념어를 내가 공부한 다음에 기출문제를 푼다고 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때 배웠던 게 기억이 잘 나지가 않아요. 내가 문제를 풀 때. 가장 좋은 건 틀려도 되잖아. 기출은. 풀어. 틀려. 근데 그 틀린 이유가 내가 무슨 개념어를 몰라서요. 그럼 그 개념어에 대한 뜻을 검색해. 아니면 국정원 노베이스 문학편화에 보는 사람들은 저기 개념의 핵심적인 거 제가 다 설명해 놨을 테니까 그거 보고 다시금 그 맥락에서 선지를 해석해봐. 그러면 그 틀린 문제랑 개념어랑 같이 기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학습 효율이 좋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개념어라고 해가지고 뭔가 그 특수하게 쓰이는 개념어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나오는 뜻이랑 비슷하게 돼. 그 선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개념어랄 거를 뭔가 거창하게 생각하고 막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네이버에 검색해서 그 뜻으로 알고 있어도 충분히 다 풀려요. 그리고 수능 문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개념어를 얼마나 잘 외우고 있느냐를 판단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화류법 이런 단어의 뜻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그거에 엄청 미세한 쓰임 같은 것들, 구체적인 쓰임 같은 것들을 그렇게 막 물어보지 않아. 그거 가지고 핵심적으로 틀리게 하는 문화는 잘 없단 말이에요. 아니 거의 없어. 아니 없어. 그냥 정답 선지를 보면 대부분 내면 세계를 물어보는 선지가 대부분 정답 선지예요. 그런 개념어 같은 걸로 장난질 치지 않아. 오케이? 그래서 개념어 공부를 따로 한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기출 풀면서 모르는 단어들 나오면 그때 검색. 그래서 익히기. 오케이? 기밀문서 복습 어떻게 하나요? 기밀문서 복습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여러분들이 복습을 할 때 중요한 거는 내가 기밀문서에 적혀있는 사고 과정을 이거를 봐야 돼요. 근데 이거를 보려면 결국에 처음에 내가 문제를 풀었어. 혼자 막 고민해보고 해설 보고 아 내가 이거 부족했네 해가지고 어떤 부분이 부족했구나, 앞으로는 이렇게 읽어야지 라고 생각한 다음에 또 문제를 막 풀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시즌 1 풀었어. 근데 내가 만약에 시즌 1, 1, 2, 3권 있잖아요. 1권을 다시 보는데 거의 다 기억이 나, 내용이. 그러면 복습 주기를 좀 더 늘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기억이 나면 내가 지금 이 문장을 기억으로 뚫는 건지 아니면 근본 독해력이 올라가서 뚫어, 이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기억이 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복습 주기를 며칠로 가지고 가세요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3권까지 정말 제가 시키는 대로 풀었다면 1권에 있는 지문들이 두 번째 봤을 때 바로 3권 끝나고 1권 보더라도 조금 기억이 안 나는 것들이 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만약에 기억이 나고 내가 왜 틀렸는지 이런 포인트들이 다 기억이 나서 그냥 기억으로 훑는 수준이다. 그러면 시즌2까지 보고 복습 주기를 길게 해서 다시 1권부터 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복습 주기를 늘려서 반복을 하면서 결국에 이 기밀문서의 해설에 적혀있는 대로 내가 사고를 하고 넘어가는지를 계속 체킹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습 주기는 케바케, 핵심은 기억이 나지 않을 때 다시 보기.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까지의 텀을 두고 다시 보는 거. 오케이?